안녕하세요. 이만철입니다. 데이터의 이번 학기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생활 세계에서 측정 가능한, 수집 가능한 데이터의 그 특성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 특성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계산 가능성,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설명 가능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그 데이터의 설명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사용하는 게 조금 어중간하긴 합니다. 예,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설명 가능성은 그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을 논의할 때 그 알고리즘 측면 말고 데이터 측면에서도 그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 혹은 설명 불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데이터의 설명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설명 가능성을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쓰고 있는 어떤 역설 모형인데요. 이름은 지능형 고양이 집사, 지능형 고양이 집사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쓰고 있는 모형이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데이터 설명 가능성보다는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의 데이터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질문은 인공지능은 이해 가능한가 혹은 설명 가능한가, 이 질문을 데이터 측면에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흔히 다루는 방법은 알고리즘 측면에서 다루는데 오늘은 알고리즘 측면에 대한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나중에 학기 후반부에 간단히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모형 지능형 고양이 집사 역설. 고양이 집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고양이 집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강아지 말고 고양이에는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고양이 집사라는 별명 같은 거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고양이 집사인데 지능형 고양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설에서 사용해보고 싶은 의미는 인공물인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존재인데 굉장히 지능적인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와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이런 생각을 요즘 인공지능이 꾸준히 발달하면서 계속 함께 발달하고 있는 한쪽의 영역이 반려동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과 상호작용, 의사소통 수준의 상호작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면, 혹은 조금 더 정확도를 높여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체들이 하고 있는 시도가 고양이가, 예를 들어 고양이입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고요. 고양이가 발생시키는 현상을 데이터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르릉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호를 발생시키는 패턴을 계속 수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고양이가 발생시키는 데이터를 모으고 또 더 많은 경우에서 모으고, 그렇게 데이터가 많아진다면 패턴을 정확하게 찾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기계학습 혹은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잘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성공 사례들이 점점 발표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려동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이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가정하는 건 그 시도가 얼추 고양이 집사 측,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인간 측에서 이거 괜찮은데?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발달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보자는 겁니다. 지능형 고양이 집사라고요. 인공지능이 스피커 당연히 있을 거고요. 뭔가 신호를 내야 될 테니까. 그리고 바퀴도 달려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고양이를 쫓아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발생시키는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 마이크 있고, 그리고 고양이한테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해서 스피커 있고, 이런 식의 조건을 갖춘 어떤 움직이는 게 가능한 인공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게 지능형 고양이 집사입니다. 고양이와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고양이 집사는 이해 가능한가 혹은 설명 가능한가가 제가 이 역설 모형에서 풀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반복하자면 우리 이 수업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세계 속에서 생활세계 속에서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 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혹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과거에 모르고 있던 현상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현상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반려동물에게서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근데 발생시킨다는 표현이 좀 어중간하죠. 그러니까 이미 반려동물들은 어떤 신호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려동물로부터 나오는 그 신호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잘 분석을 해서 비턴값을 반려동물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모형을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능형 고양이 집사는 그런 존재인 지능형 고양이 집사는 설명 가능한 겁니다. 고양이는 어떤 신호를 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두 개의 종류로 나눠보는 겁니다. 저기 빨간색 스피커, 많이 쓰는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X편 음소거 상태인 거고 위쪽에 있는 것은 소리가 나는 상태. 이것으로 구분해보고 싶은 신호는 두 개입니다.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신호, 그리고 아래쪽에 음소거 아이콘은 인간의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고양이가 두 가지 형태의 신호를 발생시킨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이 저한테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고양이 동작, 어떤 움직임, 그리고 고양이가 내는 소리, 우리의 오감, 그러니까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신호와 우리의 오감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감지할 수 없는 그 신호,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신호, 저 아래 고래 사진처럼 고래는 잘 알려진 동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청 주파수 범위 밖에 신호를 내는 것 같다. 처음엔 가정이었지만 우리가 가청 주파수 밖에 신호를 감지하는 인간에게 생물학적인 감각기관은 없지만 그런 가청 주파수 밖의 신호를 감지하는 인공물들은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런 거죠. 우주에서 쏟아져서 지구로 전달되는 아주 많은 우주방사 사선 혹은 전파들이 있죠. 인간의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감지하는 인공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파망원경. 그리고 전파망경 같은 인공물은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신호를 감지한 뒤에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해서 우리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저 전파망경은 지능적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기계적으로
받은 데이터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정말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뭐 가공이나 왜곡이나 혹은 어떤 개입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는 상상 혹은 설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튼 고양이는 두 개의 신호를 내고 하나는 인간의 오감을 감지할 수 있는 신호, 하나는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신호.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신호야 뭐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거고,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신호는 어떤 인공물을 통해서 감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지능형 고양이 집사가 전달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위에 제목에 쓴 것처럼 인간의 생물학적 경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신호를 감지하는 지능형 고양이 집사. 아마 지능형 고양이 집사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어떤 기업이나 혹은 연구소라면 당연히 가청 주파수 범위 밖에 있는 소리를 감지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 우리가 흔히 고양이한테는 고양이 피리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피리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가청 주파수 밖의 소리인데 개는 들을 수 있고 사람은 들을 수 없는 그런 피리인데 그 피리에서도 일단 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래야 지금 이 피리가 소리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는 인간이 일단 듣긴 해야 되니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어떤 소음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진짜 음은 이제 개의 가청 주파수 범위 안에서 소리를 내게 하는 뭐 그런 식의 개피리도 있으니까요. 개피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고양이 집사는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신호를 감지한 뒤에 그것을 어떤 그 지능적인 프로세스, 지금 뭐 딥러닝이라고 하건 뭐 머신러닝이라고 하건 어떤 데이터 처리의 프로세스,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를 거쳐서 패턴을 발견한 뒤에 고양이한테 신호를 되돌려줍니다. 개피리 같은 방식으로 고양이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있겠죠. 그게 소리일 수도 있고, 아까 바퀴 달린 거라고 했으니까 뭐 약간 어떤 동작일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인간에게 고양이에게 어떤 피드백을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능형 고양이 집사가. 그래서 제목으로는 고양이와 직접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그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고양이 집사입니다. 빨간색 삼각형처럼 저렇게 닫힐 겁니다. 고양이가 신호를 내고 그 신호를 지능형 고양이 집사가 받고 지능형 고양이 집사가 고양이한테 신호를 되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삼각형으로 닫힐 겁니다. 지능형 고양이 집사는 바퀴가 달렸을 거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걸 이제 그 조건을 했었으니까 고양이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이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빨간색 화살표로 쓴 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렇게 닫힌 삼각형을 우리 인간,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실제 고양이 집사, 우리 인간이 이 삼각형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 일단은 그 가청 주파수 범위 밖에 있는 소리라고만 가정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어떤 소리를 낸 것 같은데 고양이 집사가 어떤 피드백을 되돌려주는데 고양이가 또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게 고양이 집사가 저 닫힌 빨간색 삼각형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험을 이해하는 방법, 이 현상을 이해하는 제가 생각해 유일한 방법은 이해화살표의 상호작용입니다. 지능형 고양이 집사가 우리한테 이 상황을 해석해줘야 합니다. 혹은 요즘 표현으로 번역해줘야 합니다. 번역해주는 방법은 이런 거겠죠. 지금 고양이가 밥을 달라고 해서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했다. 지금 고양이가 밥을 달라고 한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고양이 집사로부터 전달받으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의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고양이가 밥을 달라고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밥을 달라고 하는 그 신호는 그 돌려받을 수 있는 피드백이 있긴 합니다. 밥을 줬는데 너무 허겁지겁 먹어요. 그러면 얘가 진짜 밥을 달라고 했나 보네? 일 수 있죠. 그런데 뭔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신호, 그리고 뭔가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리턴 값이 불분명한 어떤 그 현상들, 이런 것들은 저 물음표가 찍혀있는 저 화살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혹은 이해할 수 있을지, 혹은 저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설명에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삼각형.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델은 그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 혹은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 이런 식으로 언급들을 하지만 고양이가 발생시키는 데이터, 그 원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 가능하지 않은 데이터인데 방금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 사례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인공지능의 신호 혹은 인공지능의 피드백, 인공지능의 추천, 인공지능의 제안, 인공지능이 제공해주는 컨텐츠, 인공지능이 제공해주는 서비스, 이 서비스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지능형 고양이 집사와 고양이 사이의 상호작용을 인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할 수 없다면 지능형 고양이 집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지? 저걸 다룰 수 없다면 고양이는 반려동물인데다가 매우 작고 귀엽지 않은 고양이들도 있습니다만 작고 귀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양이가 인간을 향해서 속된 해코지를 하면 얼마나 치명적인 해코지겠습니까? 라고 생각해보면 저 고양이가 만약에 고양이 위치에 조금 더 좀 아슬아슬한 존재가 위치한다면 이 지능형 무슨 집사를 지능형 그 에이전트를 우리는 어떻게 다룰 수 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경험하는, 이걸 그 데이터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혹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데이터로 다루는 지능형 고양이 집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맺어오고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모든 인공물들을 그 내부의 동작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혹은 이 핸드폰이 도대체 어떻게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상대방의 소리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저 핸드폰의 동작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저를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인공물의 동작 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인공지능이 가미된 지능형 인공물이라면 이건 이해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알고리즘과 어떤 인지 시스템을 거쳐서 그 내부에 있는 인공 인지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혹은 예측하고 그 예측한 결과를 우리한테 제안하는 그 인공 인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된다면 이건 다른 인공물들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있는 위치에 세 개를 둬보겠습니다. 앞에 이 그 수업의 앞에 영상들은 대부분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사례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세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데이터의 사례들을 여러 개를 쭉 소개해드리고 있었죠.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전부 다 인간의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데 세계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그 신호들을 우리는 이미 아까 전파 환경처럼 그 신호들을 데이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들 중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일부만 그 데이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혹은 설명할 수 있는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할 겁니다. 그렇게 변환하고 AI한테 주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데이터를 그렇게 변환한 뒤에 AI한테 주지는 않고 변환하기 전에 데이터를 주겠죠. 우주에서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그 전파들, 그 시그널들을 모두 다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뒤에 인공지능한테 전달하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한테 곧장 줄 겁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외계 생명체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와 같은 외계 생명체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라는 신호가 우리한테 돌아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려고 하겠죠. 실험을 시작해야겠죠. 외계 생명체가 어떻게 이 시그널을 감지하는지 판단한 뒤에 그 시그널의 그 전송되는 데이터 형식에 어떤 형식을 판단하고 그 형식에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담으려는 시도를 하겠죠. 그리고 보냈더니 조금 다른 시그널이 오면 건너편에 지능을 가진 존재가 있나 보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피드백을 되돌린 뒤에 피드백을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오지 않는 그런 현상들은 저기 여전히 저 아래쪽에 빨간색 화살표 그리고 물음표를 체크해놓은 저 빨간색 화살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근래 들어서 이제 신조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걸 이제 다크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게 얼마나 계속 고정되어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주에 있다는 이제 암흑물질 그걸 이제 다크라는 단어로 수식해서 쓰고 있어서 다크데이터는 인간의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수준 그런 데이터를 포함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데이터. 하지만 인공지능이든 그런 것으로는 다룰 수 있는 데이터를 다크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이려는 시도가 진행 중인데 실제로 보이는 데이터와 보이지 않는 데이터 혹은 그러니까 오감을 감지할 수 있는 데이터와 오감을 감지 못하는 데이터의 비율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인간의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데이터의 규모가 훨씬 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생각적 경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세계로 판단해보자는 겁니다. 그 세계를 좁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런 데이터를 발생시킨 뒤에 현상을 이해하고 그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렸고 교실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교육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고 있는 이 교육이라는 세계에서 데이터 출처 소스,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위치로 다룰 수 있는 건 아주 많을 겁니다. 학교, 교실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시험을 보는 방법 그리고 교과서도 그렇고 교과서를 보는 방법 뭐 이런 그런 학습 경험들로도 우르르 데이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 교실에서 뭘 하고 지내는지 우리가 아무리 보고 있더라도 알아낼 수 없는 어떤 교실에서의 활동 현상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 데이터를 꺼내서 교육에서 이제 지능형 교사학습 지원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뤄서 얘기하고 뭐 영어로는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약간 표준어처럼 사용하는 그런 AI 시스템에 우리 오감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그것을 가르치는 편에 제공을 하거나 혹은 배우는 편에 제공을 하는 거죠. 가르치는 편에 제공을 할 때는 이런 메시지겠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의 어떤 것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수업 방법을 이렇게 바꾸자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겠죠. 배운 측에 제안하는 방법은 당신 좋아하는 게 이주제인 것 같은데 이 컨텐츠 더 보지 않겠냐. 당신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더 보지 않겠냐 같은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안을 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나 혹은 설명 대상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해와 설명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떤 의미에서 좀 무책임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이 이 교육계에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길게 봐야 몇 년이고 인공지능 설명 가능성 혹은 설명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논의가 시작되고 그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시도도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 가능한가? 혹은 설명 가능해야 하나? 혹은 설명 가능하지 않다면 뭔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런 식의 질문을 막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식의 질문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신다면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그 관심을 유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능형 서비스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그 미래의 모습을 궁리해 볼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로 이 질문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교실, 이 수업의 제목을 바꾸면 세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의 경험을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을 우리는 이해 대상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이런 존재를 이해 대상으로 다룰 수 없거나 혹은 설명 대상으로 다룰 수 없다면 살짝 공포감 같은 것도 들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해서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 왜 이런 메시지를 주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요구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시도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저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존재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질문을 공유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의 설명 가능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설명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인데 그것의 데이터 측면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을 다루기 위한 저의 역설 모형 지능형 고양이 집사 역설 모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